야학,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나 이주 여성, 어린 노동자들이 한글을 배우고 뒤늦은 학업을 위해서 늦은 시간에 모이는 곳이죠. 야학에서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말 대신 강학과 학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글을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쓰는데요. 이런 야학이 줄어드는 지원과 부실한 관리로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합격해야 이제 또 대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하면 팍팍하면 그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야학도 이제 그때 그 시절의 야학보다는 지점일 거라는 거예요. 5천 원 하는 것을 비가 오면은 비가 새서 내가 오직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정부 경찰서 소속 박상균 경위. 그는 매주 수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퇴근을 서두른다. 그가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부랴부랴 찾아간 곳은 의정부 유일의 야간 학교인 노성야학.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저 보고 싶어.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야 비로소 수업이 시작되는 야학. 제복을 벗은 박경희는 국어 선생님으로 변신했다.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긴 노성야학과의 인연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다. 4번이 틀린 거예요. 그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만났던 여러 사람들 중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옛날에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노성야학을 알게 됐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평균 연령 60세. 돋보기 없인 작은 글씨조차 읽기 힘든 나이지만 비좁은 교실과 열악한 환경이 무색할 만큼 열정적으로 배움의 현장을 지킨다. 그 이유는 느즈막히 품은 소중한 꿈 때문이다. 모르는 걸 많이 배워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요. 검정고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합격해야 이제 또 대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대학교까지. 응. 아들이 보내준대요. 1981년 학생 20명으로 시작한 노성야학은 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어엿한 학력 인증기관으로 매년 80명 남짓의 늦깎이 학생들이 무학의 한을 풀고 있는 곳이다. 정부 주도의 성인 문해 교육 사업이 강화되면서 많은 야학이 사라지거나 축소됐지만 노성야학은 35년째 한결같이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낮에는 또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또 밤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낮에 와서 이게 수업을 받으셔도 좋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학의 어떤 특성상 밤에 공부를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또 그분들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이 되니까 또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20세 이상 인구 중 중학교 학력 이하 인구는 전체의 15.7%. 경기도는 96만여 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성인 문해교육 기관으로 분류되는 야학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노성야학도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000만 원가량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가 이제 노성야간 학교에는 1년에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이제 최대한 좀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 예산상에 따라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줄었을 때도 과거에 보면은 일부 좀 감액됐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담당자 입장에서 최대한 늘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야학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동두천 예술야학이 바로 그런 경우. 문화소외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예 수업이나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배우는 사람들도 좋고 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를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재밌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내 작품도 생기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니까는 좋더라고요. 이제 해가지고 선물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고. 특히 암투병 중인 지영숙 씨에게 예술야학은 배움의 기쁨을 넘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생명의 야학이기도 하다. 항암 치료할 때는 아프고 누워있고 너무 우울했는데 여기 와서 막 손을 사용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변화되니까는 너무 아픈 것이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잘 왔다. 예술야학 운영자인 김옥희 작가. 문화예술 소외 지역민들이 예술적 가치를 일깨우고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 전 예술야학의 문을 열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야학도 이제 그때 그 시절의 야학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 소일에 접목되는 어떤 시간 활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또 경력 단절이 된 그런 분들 서로 모여서 좋은 의도로 있는 죄도 썩히면 국가적으로 손실이잖아요. 기존 야학이 한글 교육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정규 학력 취득이 주였다면 최근엔 야학도 특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 가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공교육에 흡수되지 못한 학생들 아니면 흡수되기는 했지만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의 역할, 그다음에 사회성 발달의 역할 이런 것들의 다양한 기능 제공을 하고 있는 게 그 근래의 야학의 기능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 4명이 대졸자인 고학력 시대. 교육의 기회가 간절한 이들에게 야학은 여전히 꿈이자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다. 네, 야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력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야학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전국 야학협의 회장이자 수원제일평생학교장인 박용도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학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가 어느 정도 됐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야학의 태동을 근대화가 되던 시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강화도 조약에 맺어 있던 1876년쯤으로 생각하니까 그 역사가 한 140년 정도 됐죠. 예. 140년. 예, 예. 보통 야학이라고 얘기하면 뭐 성인 대상 문해 교육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문해라는 어원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고유한 우리의 용어는 아니고요. 교육학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가 예. 이제 리터레시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학 용어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문맹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비하하는 발언이다고 해서 최근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문해라는 것은 이제 자국의 모국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그 학습자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뭐 지식을 습득해 가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영역을 두루 이제 문해라고 하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문맹이라는 말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빌어서 이제 문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옛날에 문맹자라고 하는 것은 비문해자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하고 그런 일련의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문해 교육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야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글자를 배우는 한글을 배우는 교육부터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글을 모르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학의 역할도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야학의 태동에서 시절 때부터 보게 되면 그때는 순수한 이제 계몽운동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죠. 그러다가 네. 이것이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더러는 이제 우리가 뭐 민주화의 개념, 더러는 또 70년대, 80년대는 노동야학으로 이제 이것이 발전해 가는 그런 계기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학습을 해가는 이제 생활야학과 또 학력을 제때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보완해가는 검정고시 야학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야학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말씀하신 것처럼 7, 80년대에는 사실 뭐 노동 야학이든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접근 방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야학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의 뭐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내에만 하더라도 한 250개의 야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250곳.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3,000개 내외의 야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양성적으로 좀 수면 위에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는 야학은 전국적으로 한 200개 내외.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지역에서 뭐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1,000개 이내의 숫자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직접 지금 야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뭐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서부터 뭐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년 남짓 야학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학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어떤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죠. 네.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활동가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뭐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종합적으로 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자원봉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원봉사에 의존해 가고 있죠. 예. 어쨌든 이제 여러 상황상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난관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든 또는 정부든 반드시 지켜야 할 기관 중 하나인 야학입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태청 야학. 지난 가을 기존에 새들었던 건물의 재건축 문제로 월세가 2배나 되는 곳으로 학교를 옮겨야 했다. 자체 건물을 가지지 못한 태청 야학으로선 재정 부담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110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다니면서 경험을 했어야 될 그런 이제 학교 생활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경비가 조금 더 있을수록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아쉽고. 최근엔 교사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줄어들면서 학기당 필요한 교사 수 채우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학기에 40명의 교사가 필요해요. 여건이 변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죠. 그러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수업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걸 또 다시 이제 떼워야 되는 먼저 이런 것들에 직면되고 그런 점들이 이제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서 매우 힘든 게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과 홍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의 한을 풀 수 있는 곳이 야학뿐인 노년의 학생들에게 이런 학교의 사정은 안타깝기만 하다. 솔직히 못 배우고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나라도 알려고 온 거잖아요. 노인애들 전철비는 그냥 다 그냥 65세만 되면 공짜로 다 해주고 또 20만 원씩 또 노인애들도 지금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주고 65세만 되면 물론 나라가 여유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짜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 내가 오지금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 담당 기관 중 야학은 206곳으로 전체의 15%에 해당된다.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야학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매년 성인 문해 사업을 위해 20억 원가량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력 미인증 시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야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월급을 주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최소한 한두 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해봤자 그게 그걸 것 같아. 하지만 정식 학력 인증 시설도 재정이 빠듯하긴 마찬가지. 의정부 노성야학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 그 시와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재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비가 오면은 좀 비가 새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고 또 교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정부 고등학교를 빌려서 수업을 이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야학의 운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구 축소하고 통폐합하면서 유휴 공간 되게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빈 관공서나 그에 준하는 그런 정부기관 공간들을 야학에 제공하면 야학 입장에서도 공간도 우선적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공간이 우선적으로 생기다 보면 좋은 인력들이 흡수될 거고 그렇다 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나 글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살았고 자제분들한테조차 나 글 몰라라는 얘기를 모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분들이 나 이제 글 배우러 다녀를 어디서 선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학이라는 그런 데 가셔서 겨우 글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몰래 배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하고 법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법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국가 차원에서 일단은. 그래서 야학도 양성화시켜서 그런 식의 이제 배움의 사각지대 그리고 배움의 어두운 쪽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와서 배울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박사가 넘쳐나는 교육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야학의 등불에 의지해 만학의 불꽃을 피우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지원과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네, 선생님. 현재 이 야학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죠. 그렇죠. 현재는 이제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죠. 예. 아까 보니까 영상에서 정부가 이제 성인 문해 사업에 연간 약 2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야학도 있고 일반 다른 성인 대상 교육기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뭐 순수한 야학의 기관은 전체 한 15% 내지 20%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또 야학이 아닌 형태로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제 할머니들이 한글 배우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루 이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연간 한 20억 내외 되는 비용을 이제 2006년도부터 한 10년간 지원을 했어요. 예, 국고로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 22만 5천 명 정도 학습자가 이제 혜택을 받고 학습을 했죠. 지금까지. 2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액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한데 그게 각 기관별로 다 나눠진다면 야학별로 다 나눠진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2016년도 지원 사업에서 한 23억 정도 되는 비용을 384개 기관이 나눠 가졌어요. 그래 되면은 네. 1개 기관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나마 좀 이제 큰 기관은 학습자가 많고 큰 기관은 1,000만 원 한도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정말 적고 힘든 기관은 뭐 250만 원 지원받는 기관도 있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럼 직접 이제 그 운영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연간 최소한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받고 있는 또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 기관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이제 좀 광역급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고 역사도 오래되고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뭐 명성도 있고 이러니까 학습자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일일 학습자가 한 250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 교사가 한 40명 정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습자한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뭐 비용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라든지 뭐 국고 지원 사업 이런 데서 지원받는 문해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받는 것은 5천만 원 내외 비용 되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유사한 타 지자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국가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제 거기서 채택이 될 경우에 일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은 전체 저희 연간 운영비의 한 70% 정도가 어쨌든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제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거고 역시 한 30-40%는 결국은 이제 기관의 몫이고 이제 운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협회 차원에서 이 야학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고 계신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은 이제 저희한테 처한 환경이 가도기적인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어서 문을 닫은 기관들은 이미 이제 뭐 몇 년 전에 다 도태되고 그나마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그래서 현실하고 타협해 가는 기관들이 남아 있는데 서로 이제 혼자로서는 버티기가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또 공동 행사를 통해서 서로 이제 동기부여도 해주고 위로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대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간을 상대로 할 때도 이제 혼자의 목소리보다는 여럿이 모인 목소리를 전달해야 호소력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전국적인 협의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학이 할 일을 정부의 그런 교육기관 안에서 모두 다 흡수가 된다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지극히 생각이 바람직한 거죠.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 현재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제도권 교육도 늘 입시라든지 뭐 학교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직 그야말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제도권의 이제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뭐 치중하고 있다가 보니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는 늘 이제 관심이 좀 저조한 편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 발전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국가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그 의무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야계 교육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이렇게 분명한 교육기관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도 관리도 없었던 곳.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야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어엿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박용도 전국야학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평생 학습을 하면 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본인도 90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왕성한 집필 활동과 강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학도의 할머니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서툰 한글 솜씨로 자신의 시집을 발간한 80살의 학생까지. 이들은 분명 자신의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남주냐 하는 말이 있죠. 야학에 계신 분들은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우겠다고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배움에 목말랐었나요? 이제는 글이 아닌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배울 차례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